전 세계 200여 개 국가의 국경이 확정된 2025년 현재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해결되지 못한 영토 분쟁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분쟁은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도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토 분쟁이 가장 활발한 곳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속한 이 지역에서는 최소 10개 이상의 영토를 두고 대립 중인데, 가령 일본과 러시아 간의 쿠릴 열도 분쟁이 있고,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 열도 분쟁이 있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간 남중국해 분쟁이 있습니다. 한국 역시 고유의 영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타 대륙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영토 분쟁이 이토록 동아시아에서만 치열한 이유는 전부 해양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 실제 무기까지 동원해 가장 치열하게 분쟁 중인 곳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간의 남중국해 분쟁입니다. 사실 중국의 군사력은 마음먹고 동남아시아를 멸망시키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외교적인 제약만 없다면 말이죠. 그런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멸망전쟁까지 각오하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사들인 무기가 한국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1953년 중화인민공화국이 배포한 신규 지도에는 중국 본토에서 남쪽으로 약 1930km 떨어진 남중국해 일대에 듣도 보도 못한 9개의 선, 이른바 남해 구단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구단선을 서로 연결하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인근 해역을 포함해 남중국해의 약 80% 이상이 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은 선을 놓고 다른 국가들에게 인정하라니 직접 영향을 받는 동남아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합니다. 더구나 남중국해 주변은 천혜의 어획량은 물론 석유, 천연가스 등의 천연자원 보물창고로 알려지면서 분쟁이 더욱 첨예화되었는데요. 이에 분개한 필리핀은 2013년 상설중재재판소에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약 3년간의 심리 끝에 PCA는 중국의 남중국해 일대에서 역사적으로 조업해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다른 연안국들 역시 조업 이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구단선을 포함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중국이 주장해오던 역사적, 법적 근거가 상당 부분 부정되었고, 이에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멈춰서면 중국이 아닙니다. 2014년 이후에도 중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앞세워 남중국해 인근 국가들을 압박하며 인공섬을 조성하기 시작하는데요. 스프래틀리 군도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파라셀 군도에서는 베트남이 각각 중국과 대립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역시 나투나 제도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상당합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의 맞설 요량으로 전투함, 전투기, 잠수함 등을 구매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입니다. 2014년 필리핀은 한국산 FA50 경공격기 12대를 구매했고,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잠수함 3척을 추가로 사들여 배치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2023년 FA50 18대를 사들였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한국 무기 도입을 타진 중입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무기는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인데, 지금 필리핀이 2014년에 이어 12대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을 세우고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국방부는 지난달 무기 도입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협상 운영 세칙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의회를 거쳐 확정된 올해 예산에는 FA50 12대 추가 도입에 약 400억 페소가 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카이는 이미 지난해 9월 FA50 PH 유지보수 정비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는 10여 년 전 필리핀 시장에 진출한 이래 거둔 지속적 성과의 연장선으로 평가됩니다. FA50 추가 수출이 현실화될 경우 필리핀 군수 시장에서 국내 방산업체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올해 국방 예산 중 전력 증강 항목에서 FA50 12대 도입을 중점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이버 체계 강화, 호위함 무장, 센서 업그레이드, 155mm 자주포 유지보수 등 다른 사업보다 FA50 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할당된 상황이죠. 5월에 예정된 상하원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방부가 군수예산 집행과 관련된 움직임을 일시 중단하면서 해당 예산 사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승인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FA50 12대 도입 예산이 이미 반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필리핀으로의 추가 수출은 사실상 시간 문제죠.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리핀이 FA50 12대를 추가 도입하려는 배경에는 지난 2014년 FA50 도입 이후 약 10년간 축적된 안보적 이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필리핀 남부 지역에는 이슬람 국가 연계 조직인 아부 사야프 등 무장 세력이 여전히 활동 중이며,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죠.
이전까지 필리핀은 빈약한 공군 전력으로 인해 해상 충돌 시 대응 능력이 제한적이었으나 FA-50이 도입된 이후에는 국내외 위협에 대한 공군 차원의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단거리 공대지 미사일, 폭탄 등을 탑재하는 FA-50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공중전, 공대함, 지상공격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조직 또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FA-50의 운명입니다. 일례로 2015년 말 처음 배치된 후 무장 반군에 대한 공습작전에서 효과를 입증했으며 당시 반군 측은 대공방어 자산이 부족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에는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하는 남중국해 휘서 남초 인근에 정박 중이던 220여 척의 중국 선박에 퇴거를 요구하는 작전에 투입되기도 했는데요. FA-50은 필리핀의 영공방어 임무에도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초음속 경공격기인 FA-50은 단거리 공중전 능력을 갖추고 있어 공중전투 초계 비행에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 공중전투 초계 비행이란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를 식별, 요격, 퇴거 조치하거나 항공기 납치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임무로 상대 항공기와 근접 기동이 필수적이므로 초음속 전투기가 적합합니다. 국가 경제력과 공군력이 다소 취약하기는 하지만 방대한 영공을 관리해야 하는 필리핀 입장에서는 FA-50이 효율적 방안이 될 수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은 FA-50을 통해 미국, 호주 등 주요 우방국과의 연합 공중훈련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음속 전투 능력을 갖춘 FA-50 덕분에 미국이나 호주처럼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한 국가와 협동작전을 펼칠 최소한의 역량을 충족함으로써 남중국해에서 우방국 협력을 과시하고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견제하는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됐죠. 필리핀에서 연합훈련을 하면 훈련에 참가할 우방국 군대를 필리핀으로 불러들일 수 있게 되니까요. 실제로 2023년 5월 필리핀 클락 기지에서 진행된 코프 선더 연합훈련에 미 공군 F-16과 필리핀 공군 FA-50PH가 함께 참여했고 2016년 발리카탄 연합훈련에서도 FA-50이 미군의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의 지원을 받아 가상 적기를 성공적으로 타격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공군은 지난해 호주에서 열린 피치블랙 훈련에 FA-50을 투입해 미국 등 여러 국가와 합동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필리핀에 추가 도입될 12대의 FA-50이 폴란드, 말레이시아 수출형과 유사하게 능동 전자주사식 레이더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을 탑재한다면 기존 모델보다 더 높은 탐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미 후속 군수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조종사와 정비원이 FA-50 운용 경험을 쌓아온 만큼 단기간 내 작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죠. 대수가 24대로 늘어나면 필리핀 공군은 보다 폭넓은 공중작전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 전투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필리핀군의 FA-50 추가 구매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에서 FA-50의 시장 우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이 T-50 혹은 FA-50을 운영 중이고 말레이시아도 FA-50 도입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이 전투기를 구매할 때는 가격 경쟁력이 핵심 요인 중 하나인데 과거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등 첨단 기종 도입을 고려하던 말레이시아가 결국 FA-50을 선택한 것도 미국제 엔진을 채택하면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현재의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데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에게 추가적인 장비를 제한하고 공급해서 해당 국가의 전력 증강을 지원함과 동시에 K방산의 부가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한국은 말레이시아에 K200 장갑차, 방글라데시에 호위함을 수출했으나 단발성 성과에 그친 바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FA-50 전투기 12대와 호위함을 이미 판매했고 원형 초기함 계약도 체결한 상황인 만큼 한층 높은 부가가치의 무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죠. 잘 아시다시피 FA-50은 경공격기입니다. F-16 등과 비교할 경우 성능 차이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전투행동 반경 약 444km, 기본 항속거리 1852km로 장시간 비행이 제한적이며 중장거리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이나 대함미사일, 대레이더 미사일을 운용하기 어려운 점도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한편 필리핀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공군은 항속거리가 긴 제-16 등 다목적 전투기를 다수 보유하고 공중급유기도 운용하고 있어 FA-50만으로는 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분명합니다. 현재 필리핀은 FA-50보다 상위급 전투기를 도입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의 양산을 시작한 KF-21은 FA-50에 비해 훨씬 강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이미 한국산 항공 무기체계 운용에 익숙한 필리핀 공군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종입니다.
따라서 FA50으로 확보한 필리핀 시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며 필리핀 공군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KF-21 등의 고성능 기종을 추가로 제안해보는 것도 손해보는 선택은 아니라는 겁니다. 필리핀의 FA50 운용 사례를 종합해보면 상대적으로 제한된 공군 전력에도 불구하고 FA50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누르는 핵심 전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거리 공대공, 공대지 무장 탑재 능력과 초음속 비행 성능을 갖춘 FA50 덕분에 필리핀은 국내외 무장 세력은 물론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도 일정 수준 대응이 가능해졌죠. 또한 미국, 호주 등 우방국과의 연합훈련 참여로 FA50 운용 경험이 축적되면서 필리핀은 더욱 공고한 다국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중국 해공군을 견제하는 전략적 이점을 확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결과 FA50은 필리핀 공군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을 억누르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향후 추가 도입으로 인한 전력 확대는 필리핀의 영해, 영공 수호와 영내 안정성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한국 무기들이 전 세계 안보 위협을 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